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즈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모비딕입니다. 나의 이름은 이스마엘, 떠도는 자, 쫓겨난 자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 나는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선원으로 배를 타고 세계의 바다를 다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탄 배는 고래잡이 배입니다. 고래잡이 선원들이 모이는 뉴 베드퍼드에서 모텔에 방이 없어 작살잡이와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작살잡이는 두개골을 들고 다녔고 외모는 매우 흉측했습니다. 온몸이 문신투성이인 그를 보며 뛰쳐나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는 외모만 흉측하지 행동은 점잖았습니다. 우린 어느새 스스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디 코코보코라는 섬의 추장 아들이었는데 고래잡이 배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따라와 선원이 되었습니다. 선진 문명을 배워 자신의 종족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편리하긴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탈 운명을 지닌 형제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고 함께 탈 배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피쿼도를 골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배는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스터브는 1등 항해사입니다. 보트의 항해사는 3명이고 이들은 늘 작살잡이와 함께 배를 탑니다. 베일에 쌓인 선장을 만난 건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에이어브 선장은 체격이 컸는데 머리끝에서 목끝까지 이어진 상처와 한쪽 다리를 받치고 있는 고래뼈로 만든 무시무시한 다리는 소름 끼치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선장은 선원 모두를 갑판으로 집합시켰습니다. 머리에 주름이 잡히고 턱이 비뚤어진 흰 고래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 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비딕이란 흰 고래는 머리가 하얗고 오른편 옆구리에 구멍이 3개가 뚫려 있다고 했습니다. 모비딕은 향유 고래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이 셌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꼬리를 조금 묘하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선장의 다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모비딕이며 그놈을 찾아 기필코 원수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고래를 잡으러 온 것이지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모두 선장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모비딕은 해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 해도를 들여다보며 모비딕이 나타날 곳을 예측했습니다. 다른 향유고래도 닥치는 대로 잡았습니다. 어느 날 고래잡이를 나가는데 낯선 선원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에이어브 선장이 직접 고래잡이 나서는 것을 반대했는데 에이어브 선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쿼도어가 인도양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막루의 선원이 모비딕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왕 오징어였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향유고래가 있어서 고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고래고기가 아니고 향유고래에서 나오는 용연향이라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낸 고래의 몸통은 다시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선장은 배에 기름이 새도 그리고 돛대에 번개가 맞아도 무조건 모비딕을 잡을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선장 때문에 스타벅은 선장을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배는 다른 배와 마주했고 그 배의 선장은 모비딕과 싸우다가 선원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장이 모비딕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트는 마침내 고래에게 닿을 만큼 가까이 갔고 놈은 당당하게 물살을 가리면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쳐 갔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흰 족제비만한 것이 무서운 속도로 보트를 향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트를 들이받은 후 앞쪽을 물고 흔들어댔습니다. 선장은 고래의 턱을 벌리려고 몸부림을 쳤고 고래는 턱으로 배를 부쉈습니다. 에이허브의 선장의 몸은 바다로 튕겼습니다. 다행히도 선장은 살았습니다. 다음 날 모비딕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트 2척을 부시고 선장에 있는 보트를 들이받았습니다. 바다에 빠졌던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잠시 후 모비딕이 다시 나타났고 보트로 달려들어 구멍을 냈습니다. 선장의 배만이 모비딕을 쫓았습니다. 모비딕은 선장의 보트를 들이받고 피코어도우를 향해 돌진하더니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피코어도우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모비딕에게 작살을 쏘았는데 작살 끝에 달린 밧줄이 엉키자 선장은 그것을 풀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밧줄이 선장의 목을 휘감으며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선장은 모비딕의 옆구리에 매달려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가여운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코어도우는 가라앉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나뿐이었습니다. 고래잡이 배에 발견되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